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 중이죠. 마이너스 9% 하락 중인데, 이게 글로벌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반도체 재조정, 이 밸류에이션 재조정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 부분 좀 확인하면서 향후 시나리오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부터 보면은 영업이익이 5.4조로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해보겠다고 하죠. 일단은 뭐 역대급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매출액이 16조인데 영업이익이 5조 5천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30%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면은 엔비디아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6에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지만, 여하튼간에 AI 반도체 시장이 23년 4분기부터 좀 부각이 되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커지고 또 영업이익도 커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전에 이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좀 예측을 좀 해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제 음봉을 그리면서 시작부터 이제 개파락을 시작해가지고 60일선 뚫고 하향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종가를 마감했는데,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전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런데 지금 60일선 뚫고 120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120일선까지 갈 것으로 보이죠. 이 121선을 쭉 그어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이게 4월 25일자쯤의 가격인데,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이제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121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은 날입니다. 4월 25일. 실적 발표 있기 전에 살짝 행보했다가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440%나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랐었죠. 자,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 분기 보고서에 의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나타났죠. 그랬는데 지금 연이어서 2분기 실적들이 다소 좀 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부터 이제 나왔죠, 어제.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 부분 10%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도 지금 10% 정도 증가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23년도 업황 좋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죠. 파이프라인상으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대하기로는 거의 뭐 40%, 50%이 정도로 좀 성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컨센보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을 나오고 해주고 있죠. 그리고 IBM 실적도 나왔는데 23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죠.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 두 업체의 실적이 어제 나왔음에도 별로 23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락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이죠. 4월 25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4월 25일자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딱 엔비디아의 그 차트를 뒤에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비교 차트로. 그래서 4월 25일자에 딱 맞춰서 차트를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요. 딱 여기죠. 이쯤이죠. 이쯤이고, 지금 가격이 이때 이제 3%, 이게 이제 여기 최초의 기준, 일본 기준으로 왼쪽 맨 끝에 있는 기준으로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걸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맨 왼쪽에 있는 캔들의 종가가 0%죠.
그래가지고 지금 25일자가 3% 정도 되고요. 3%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고 지금 어제 종가가 20%니까 이제 거의 갭이 17%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전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 17%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17%나 남았다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 여하튼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니 보니까 5월 22일자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5월 22일자로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야 120일선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5월 22일자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맞죠? 121일선에, 120일선에 이렇게 맞춰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이제 3% 남았네요. 3% 정도 남았고요. 3% 정도 하락을 보일 것 같은데 하락하고 나면 그럼 또 반등할 것인가? 그건 또 미지수죠. 아무래도 미지수고요. 엔비디아의 그렇다면 주당 순이익이 그 당시 얼마였냐? 6.1달러였습니다. 6.1달러였으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뭐 120달러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거의 20배죠. 20배 정도 되나요? 그렇죠. 20배죠. PER이 2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100배가 나옵니다. 1.5달러 정도 나오니까 지금 150달러 정도 되니까 100배 정도 나오거든요. 엔비디아보다 거의 뭐 훨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은 날짜에 그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5월 20일쯤이죠. 5월 20일. 이 당시쯤이네요. 네. 이 당시쯤까지 떨어졌네요, 이미.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은 날짜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장은, 내일이라도 뭐, 어, 기술적인 반등을 이루어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까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글로벌적인 지수는 세미컨덕터 ETF 지수는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동시에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선반영되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미래 컨센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PER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1분기에 EPS가 2,600원이죠.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EPS가 이제 한 뭐 글로벌적으로 평균적으로 10%씩 상승했다고 치면은 2,800원 정도 나올 텐데, 2,900원 정도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AI 반도체 산업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일단은 3분기, 4분기에는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HBM3E가 8월 말부터 공급이 된다라고 보면은 3분기부터는 EPS가 급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40%, 30%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EPS가 결국에는 이 실적이 가장 좋았던 지금 21년도에 13,000원이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EPS 이제 연말 도합을 했을 때 거의 뭐 이제 3분기, 4분기는 4,000원으로 잡고 1분기, 2분기는 2,600원, 지금 2,600원으로 잡으면 거의 뭐 8,000원에서 이제 2,500원 더하면은 5,000원, 5,200원 더하면 되죠. 그럼 13,200원 정도 나오는데 13,200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가격에 13,200원 나눠보게 되면요. 19만 원으로 잡을게요. 14배 정도 나오죠. 14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의 20배
수준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그 TSMC 뭐 비교도 할 수 없지만은 TSMC 100배에 비해서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결코 뭐 하이닉스가 비싸다고 저는 좀 보이지는 않고요. EPS적으로 봤을 때, PER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단은 이 HBM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20배 정도 PER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14배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미 가격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조정이 아니죠.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까지의 가격까지가 충분히 이제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충분히 뭐 가격 조정은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지금 CCI 지표 보조 지표상으로도 사실 쌍바닥이 나왔다라면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폭으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다소 좋지 않은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지표상으로 아까 그 SMH ETF 지수상으로 봤을 때 121선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이닉스도 121선까지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지수가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AI 반도체 깊게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업체로서 121선까지 좀 내다봐야 되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열려있기로는 이렇게 121선까지 좀 열려있는 곳으로 봐야 되겠고, 하방으로는. 그리고 이제 위로는 또 전고점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반등을 해준다면은 전고점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3고를 찍었죠. 고점을 3번 찍었으니까 하락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은 헤드 앤 숄더가 나올 가능성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비교적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음 이슈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슈들 가지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